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지금 갈 듯 하면서도 못 가고 또 빠질 듯 하면서도 그냥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들어서 다른 국가들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불확실성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0.27% 정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26% 정도 하락 마감했으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는 한 가지는 해외에 있는 트럼프의 입이죠. 지난주 말에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멕시코 낙농이나 캐나다에 대해서 낙농이나 이런 품목들 관세 250% 물릴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자, 근데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 굉장히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이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시장에는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아쉽죠. 요건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시작할 때부터 나스닥 선물이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때는 한 20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지금 한 126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네요.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에 영향을 줘서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아시아 각국 시장들 보면요. 자, 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혼조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도 어떤 방향을 잡고 쫙 가주면 아시아 시장들 다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일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미국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42평선 다 걸렸습니다. 장중에는 깼다가 이걸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차트상으로 봐서는 좀 빠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또 트럼프 얘기 한마디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혼자 마감됐어요. 일본 시장은 약 0.3% 정도 상승 마감했죠. 대만 시장은 0.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0.19% 하락 마감했으니까 각 국가별로 조금 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런 국가는 살짝 플러스 났고, 거의 차이가 없이 강보합, 약보합 이 정도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조금 커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장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방향 자체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떤 한쪽으로 트리거가 딱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상당히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름대로 괜찮았었죠. 자, 근데 원달러 환율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주봉이고, 자,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1,450원 그 가격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 밀어놓고 또 올라가면 밀어놓고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도 오늘 역시 1,450원 정도 이상으로 오늘 마감이 돼서 지금 오늘은 1,454원 60전이네요. 현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새벽 2시까지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환율이 전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온 게 이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5일 연속 상승 마감했어요. 자, 보시면 양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하고 양선은 다른 거죠. 이 양선이라는 거는 아침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오면 이 빨갛게 양선으로 표시하고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지면 파랗게 음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양선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뭐 지난주에 보면 오늘까지 5일 연속 이렇게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압력이 아침엔 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잘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움직임만 보면 되죠. 자, 이때 11일 연속 자, 이렇게, 11일은 아니죠. 선물이 11일이었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9일 연속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했네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한 이틀 정도 1375억하고 591억 정도 지난주 후반에 매수를 하더니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았죠. 근데 매도 규모는 상당히 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물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오늘은 4,405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금 대주려면 이런 부분들, 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도 좀 마찬가지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선물 일단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죠. 그래서 선물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건 옵션이고 선물 시장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6월물에 대해서 롤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죠. 자, 보시면 오늘 자, 미결제 약정이 한 6만 계약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한 9만 9천 건 정도가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는데요. 요거는 평상시 그러니까 동시만기 전에 롤오버 된 것보다 지금은 약간 좀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많이 롤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부분들이 오늘은 매수로 좀 롤오버가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보면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수급을 보시면 자, 조금 사긴 샀어요. 외국인들 오늘 이 현물은 팔고 선물은 좀 매수했는데 보시면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 이때까지 코스피 시장은 9일 연속 순매도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일 연속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1,150억 정도 뭐 오늘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12월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누적해갖고 한 3조 5천억 정도 3만 5천 계약, 그리고 금액으로는 뭐 한 3조 한 2천 몇백억 정도, 그 정도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롤오버가 원활하게 좀 이뤄져 줘야죠. 자, 왜냐하면, 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란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차익 프로그램이란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건 그 반대급부인 현물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도를 한 부분들, 이 부분이 롤오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롤오버도 일정 부분 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수 롤오버가 좀 됐는데 매도 롤오버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목요일 날 만긴 날까지도, 그러니까 동시효과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까지도 제대로 롤오버가 안 되면 매도 쳐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현물 시장에서 마지막 날 동시효과 때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전체 시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파생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꼭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결론도 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들만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뭐 오늘 조금 나은 거는 옵션 시장이에요. 자, 보시면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 콜옵션 쪽에서 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 콜 매도가 1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텐데,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바스켓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아래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좀 밀면서 이 풋옵션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지금 매도니까 괜찮은 거예요. 풋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서 매수했던 거 이거 청산하는 물량인데, 자, 이 매도 같은 경우는, 풋 매도 같은 경우는 좋은 겁니다. 요게 풋 매도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외국인들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 쪽에서 순매수로 확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수급을 오늘 만기 근처가 돼서 좀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동일 섹터 내에서도 지금 좀 엇갈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요게 왜냐하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전부 다 대부분의 종목을 끌고 가려는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방산주 쪽에서도 마찬가지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장 노릇을 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단에 있던 종목들은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들, 배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대체로 좀 빠졌는데, 조선 기자재 업종들, 이런 쪽은 좀 좋았습니다. 자, 동일 섹터 내에서도 엇갈린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죠. 지금 여기서 242평선, 제가 지난주에는 이 명인들의 복귀가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죠. 그래서 출연을 안 했는데 그 전주에 242평선에는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이 62평선 근처까지 거의 밀렸는데 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62평선에서는 지지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거래 대금이 좀 더 늘어줬으면 반등이 좀 수월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 수급 상황이 조금 안 좋았었죠. 자,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같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들 266억 매도, 기관 418억 정도 매도. 자, 근데 이때가 좀 매도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좀 매도 규모가 좀 많이 큽니다. 기관들은 계속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으되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투자라는 거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게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그리고 주가 위치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주가 위치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못 쫓아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봇 쪽들도 조정받고 있죠.
자, 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예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납니다. 자, 요거는 성향에 따라서 그게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고 아는 주식시장은 쫓아가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고려하셔갖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섹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말씀드릴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게 많이 못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뭐 올해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죠. 아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셨듯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두각을 내거나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3월 달에만 하더라도 폐암학회가 있죠. 그리고 4월 달에 또 암학회도 있고 5월 달에 종양학회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요런 쪽이 지금 그럴 때가 많아요.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한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봄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학회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슬슬 관심을 가져도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움직인 그런 섹터입니다. 제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길 되게 싫어해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는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되면 될수록, 야, 수익 나는 것보다 좀 그래도 수익이 좀 기대 수익률이 조금 기다리더라도 주가가 안 오른 거를 먼저 선침해서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가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올려놓은 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자, 졸레오의 바이오시밀러. 요거는 천식약입니다. 근데 이 약도 굉장히 블록버스터 약품이에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한 6조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졸레오의 바이오시밀러, 요 미국에서 FDA 허가가 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미국에서만 보면 한 3조 7천억 정도, 그 정도 시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뭐 얼마 전에 악템라 뭐 이런 것도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서정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매출 5조 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답지 않게 굉장히 주주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배당을 하더라도요, 그냥 돈 번 거에서 배당을 하면 투자자들이 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4%하고 지방소득세 1.4%에서 15.4% 이 세금을 떼가는데요. 이걸 자본 준비금에서 빼서 이거 배당을 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배당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받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는 돈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자, 요거를 올해 2025년도 결산분부터는 그렇게 할게요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매출액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았어요. 뭐 이익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것보다도 좀 작은 모습이었고, 자, 보시면 이 셀트리온이 작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 매출이 3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재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작년에 3조 5천억. 근데 올해는요. 이거를 서정진 회장이 우리 5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3조 5천억에서 5조면 매출액이 얼마나 느는 겁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죠. 자, 작년에 주가가 못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다라고 봅니다. 매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6,500억, 작년에 4,900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올해 만약에 그 서정진 회장님 얘기대로 매출 5조가 되게 된다라면 이게 뭐 거의 뭐 한 1조 4천억 이상 그 정도는 영업이익이 찍힐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그런 얘기들 IR 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이게 지켜졌을 경우에 이 주가가 그냥 여기 있을까요? 올해 말에? 여기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안정성들 이런 것도 잘 갖춘 기업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HK노엔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올해 K캡이라는 국산 신약 30호 신약이 있습니다. 요게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는 약이고 유럽 쪽에서도 쓰고 있는 약이니까 이게 임상 실패가 나올 일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임상은 제대로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올해 미국의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재료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HK노엔 역시 마찬가지 주주가치 제고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이게 PBR이라 그러죠. PBR. 자,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을 한 지표입니다. 이거를 1.7배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HK노엔은 이 주당 순자산이 한 42,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 36,150원이에요. 자, PBR이 지금 한 배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별로 없어요. 주가 자체도 지금 잘 바닥을 다지고 저점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 실적 역시 마찬가지. 이거도 HK노엔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모멘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다음은 방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산 쪽하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좀 노려보는 게 좋을 섹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월 말부터 또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 LIG 넥스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주가 흐름 역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은 지금 총 수출한 국가가 한 30개국 정도 되는데요. 자, 수출 국가를 50개로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에 있어요. 자, 이게 수출 확대, 국가 확대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기 체계를 한번 이렇게 쓰면 그 나라의 무기 체계를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MRO 시장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수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요.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면 아마 올해도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예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인시대에서는 54,000원에 야인시대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또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난주에는 없었고 그 전전주 그때 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죠.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조정 시에 차분히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은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에 충실한 투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한 투자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질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지,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다른 동일 섹터에 있는 종목들보다 이게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느냐. 지금 뭐 오늘 드린 종목들 딱 정확하게 나뉘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두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는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노려볼 종목들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기 혹은 중장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오늘 저녁에는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야인시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